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특별 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8분쯤 북한 함경북도 나진으로부터 남동쪽 192km 떨어진 동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39km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초기 징후로 미뤄봤을 때 이번 지진은 핵실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외신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5가량의 인공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진 뒤 칩거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 조작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의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6일 만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안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조작 사전 인지 의혹은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거지만 당 지도부가 또다시 꼬리 자르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계 은퇴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로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론 반응에 촉각을 세우면서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정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패닉에 빠졌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이후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 이어 안 전 대표까지 대선 당시 지도부가 사과한 만큼 악화일로였던 국면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최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고 박지원 전 대표도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조작 파문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다당제 하에서의 역할이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 차곡차곡 지지도를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과 함께 여권과 검찰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입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말한 꼬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또 다른 증거 조작에 버금가는 저희들은 진상 조작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안 전 대표의 사과를 만시지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뒤늦은 사과에 이어 검증 실패의 책임마저 시스템 탓으로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야당도 이미 늦은 사과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오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G20보다는 추경과 인사 같은 국내 문제가 더 화제가 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모인 오부 요인,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말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작심한 듯 전국 상황을 화제로 올렸습니다. 정 의장은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간다며 CCBB를 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의 발언은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여권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의장의 발언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도 발목이 잡힌 추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며 추경만 통과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이 7월 18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로 넘어간다. 그럼 예산 집행은 10월에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야당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야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음 주엔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고일환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출석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해 재판이 끝난 뒤 오후 2시 50분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정 씨가 법정 출입구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정 씨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취재진이 물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순식간에 취재진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정유라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러 사람이 한데 엉켜 승강이가 일었습니다. 일부 취재진이 시설물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현관문을 빠져나온 정 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1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입장을 바꿔 출석한 정 씨는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만류했고 나오기 싫었던 게 사실이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